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여전히 OECD 최장에 해당이 되죠. 주 52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잘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52시간도 너무 길죠.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인식 서로 다른 것 같죠? 대한민국의 정책을 집중 탐구하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은 여야 후보의 노동 정책을 분석합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두 후보 노동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 또 최저임금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최저시급이나 주 52시간 제도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 제도는 철폐하겠다. 앞서도 이제 오디오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직접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지은 대변인? 저는 이분의 노동관 이런 것이 정말 현실이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청년들이 처한 현실, 그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이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지금 52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과거에는 뭐 120시간까지도 일하게 하라 그랬는데 또 심지어는 뭐 최저임금도 뭐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게 정말 상황을 이해를 못 하시고 노동자의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동시에 또 최저임금제 폐지는 심지어는 뭐 헌법에 반대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헌법에 최저임금은 법률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네. 뭐 어떻게 대통령을 하려고 하시는지 좀 황당합니다. 네, 김재섭 비대위원님. 글쎄요, 뭐 약간 메시지가 너무 좀 강경하게 나온 면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왔던 노동 정책들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부작용이 많았다라는 점을 전제한다고 하면 마치 이제 너무 물이 뜨거우니까 너무 찬물을 확 갖다 부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적당하게 우리가 샤워실 조절할 때 네. 보면 이렇게 한 4분의 3 어딘가에게 최적화된 조합을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이쪽을 한쪽으로 잘못돼 있다 보니까 조금 충격요법 겸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네. 물론 그 안에 이제 취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예컨대 상한이 52시간으로 정해진 그 52시간제는 사실 정말 비현실적인 게 맞죠. 지금 노동 현장 가보시면 52시간이 아니라 68시간을 일해야 되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일하지 마십시오. 그냥 52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비현실적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네. 실제로 상한을 52시간으로 정해놓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에 다종응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도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사실 정책적 천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해석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제 좀 일관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다 유사하고 서로 좀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예를 예. 들어서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돈을 줘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는 거는 없는 사람에게는 부정식품이라도 먹게 하라랑 같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규제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그런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낮은 대우를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시장에 맡기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인권이라든지 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좀 너무 몰상식하고 아하.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김재섭 비대위원님 앞서 충격요법이다. 그리고 표현이 너무 강한 것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표현이 강하고 충격요법입니까? 아니면 지금 최지은 대변인이나 이재명 후보가 실수하신 것 같다. 왜냐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최저임금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본인이 정말 의도하신 것일까? 어떻게 보세요? 최저임금 자체를 없애자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네. 취지를 우리가 앞뒤 맥락을 조금 보게 되면 그거잖아요. 이제 최저임금 이하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과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우해도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오류고 그렇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습니까? 사실 최저임금보다도 그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서 생활하시는 사실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여버리면서 사실 이런 분들이 취직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일자리를 못 구하게 되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애초에 임금 자체를 못하게 되는 그런 미취업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게 지금 제일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실 윤석열 후보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 지금의 최저임금 정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진 저는 대변인. 뭐 윤석열 후보가 말하신 거랑 또 김재섭 위원님이 말한 거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여러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인정하세요? 예, 근데 네. 그것을 뭐 어떻게 보완을 할까가 아니라 네. 이런 건 필요 없다. 120시간이라도 일하게 하라. 그러면은 120시간 일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 죽고요. 예.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뭐 아니면은 뭐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자든지 지금 52시간을 하는데 이미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뭐 어떤 방법으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다른 대안들을 얘기를 했어야 되고 네. 이 장장 이렇게 이분의 철학이 예. 뭔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노동이라든지 뭐 경제라든지 철학이 네. 없고 그냥 모든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그게 과연 옳은가? 이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가? 이런 것이 되게 부족하고 이재명 후보랑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산업재해도 당해서 장애인이 됐고 예. 그 이후로도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대조가 되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가요? 김주수 비대위원님이 해몽을 잘해 주셔서 좀 이렇게 그 합리화 미화가 된 건가요? 윤석열 아니요. 후보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노동관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나온 해명을 사실 보게 되면 네. 그 52시간 관련돼서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우리가 좀 단위를 끊어서 최저임금을 봐야 된다. 주 단위로 너무 미시적으로 잘라버리면 네. 사실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그건 계속 제기됐던 문제죠. 그렇죠. 예, 3개월, 6개월 정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그것만 딱 잘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 원래 별로 취지가 그렇게, 그거였다. 예, 별로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네. 현재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는 사실 네. 유권 해석으로 행정부에서 이제 이 유권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되고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적용까지 된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사후적으로 된 거였잖아요. 저는 사실 3개월, 6개월보다는 저는 1년 단위로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탄력적으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저는 후보랑은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탄력 근로 지금 실제로 우리가 뭐 일시라든지 그러니까 노동 조건을 우리 설정을 할 때 사용자랑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날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아주 세부적으로 다 설정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탄력 근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굉장히 많아요. 규제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탄력적으로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문재인 정부의 탄력 근로제는 실효성이 대단히 떨어진다. 이거는 노동계에서도 계속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부인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이건 어쨌든 김재수 비대위원의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윤석열 후보로부터는 좀 더 나중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노동관 좀 볼까요? 주 4일제 실제로 공약으로 좀 확정한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검토만 하는 겁니까? 확정은 안 했습니다. 예. 주사일제에 대해서는 방향은 옳다. 그렇지만 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겠다. 이 예. 정도 입장이시고요. 그게 네.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사일제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 같은 나라도 이미 하고 있고 네. 이런 이제 지금 기계가 많이 노동을 대처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도입한 곳도 네, 있죠. 네. 예. 저도 사실 미국에서 국제기구에서 일할 때 주 4.5일제와 비슷한 그런 그런 근로를 했는데 네. 훨씬 더 생산적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직업군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적용을 하는 것이 힘든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당장 하는 것은 방향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시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상한제 주 52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뭐 폐지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주 4일제는 주 32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52시간에서 20시간이 더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대안적으로는 4.5일제부터 뭐 시작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지금 최진영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사실 이 주사일제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데서 일하셨잖아요. 지금 주사일제가 바로 도입이 되면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게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 4일제라는 게 좋죠. 물론 뭐 적게 일하고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주 4일로 한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바로. 대부분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페이퍼워크를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지식 노동자들 같은 경우 주 4일제로 해도 효율이 나오지만 예. 제조업이나 특히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들은 주 4일로 들으면 무조건 임금 삭감이 오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요. 사실 누구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프랑스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프랑스가 1997년에 조스팽 정부에서 40시간에 35시간으로 줄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로 프랑스에서 무슨 일이 났냐면 만성적인 경제 침체 사실 독일에 비해 독일은 2004년에 하르츠 계약을 하면서 사실 유럽 내에서도 계속 좋은 경제 호황을 누렸었잖아요. 반면에 프랑스가 말 그대로 계속 그 마크롱 정부 이전까지 죽었던 이유는 사실 그 노동 개혁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4일로만 줄이고 노동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사실 발생한 것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사례를 들 거면 오히려 주사일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주사일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속도의 문제예요. 주 52시간도 속도의 문제고 최저임금도 속도의 문제고 주 4일도 속도의 문제인데 우리가 주 5일제로 넘어갈 때 10년 걸렸습니다. 정확하게 단계적으로 10년 정도 걸렸고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 4일제를 장기적으로 하는 데서 누가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동의하는데 항상 이재명 그 후보도 그렇고 뭐 이재명 후보야 뭐 사실 아까 철학 얘기했지만 철학도 뭔지 모르겠어요. 한다 놓고 안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AI한테 물어보는 것보다는 낫죠. 예. 여하간에 철학을 일단 잘 모르겠고 네.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너무 급격하게 하자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고 경제에 대한 전혀 어떤 상식적인 내용들이 소반돼 있지 않다는 점을 주사일제는 지금 서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방향은 맞지만은 그 속도에 대해서 좀 고려해야 된다라서 사실 입장이 같은데요. 예. 제가 이제 조금 김재섭 위원이랑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네. 노동 시간을 줄이면은 생산성이 줄어서 일자리도 줄고 경기에 안 좋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니요. 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생산성을 급격하게 향상시킬 수 없는 업종들이 네. 주 4일제가 적용됐을 때 실제로 경영상에 대단히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인 다음에 생산성이 오히려 늘어났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의 여러 국가 중에서 예. 1인당 교육 수준이 가장 높고 1인당 R&D 투자가 가장 높은데 1인당 노동 생산성은 낮아요. 네. 제가 이렇게 뭐 캐시어 이런 분들을 보면은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컴퓨터를 고치거나 다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숫자로 보면 그분들의 그 생산성이 낮은 것은 사실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분들의 개인기에 너무 의존하고 있지 주변에 뭐 기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네. 일하는 시간은 오히려 줄이더라도 네. 이분들의 일하는 환경, 자본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생산성을 더 높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52시간 줄였을 때 네. 생산성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기계로 대처되기 때문에 일자리 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자리 수 증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더 줄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시기의 문제, 속도의 문제이지만 노동 시간의 감축 그리고 노동 조건의 향상 여기에는 이제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문제는 지금 당면한 눈앞에 있는 현재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길다. 이 부분은 계속 통계로 확인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재섭 비대위원님 말씀처럼 노동시간만 일률적으로 줄일 경우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든지 없어진다든지 임금이 삭감된다든지 이건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 않습니까? 김재섭 비대위원님,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의 대안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저소득층, 저임금 계층에 대한 확실한 말하자면은
임금 보장들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들 최저임금 이만큼 올려가지고 네. 고비용 구조로 만들 것이 아니라 EITC도 있잖아요. 근로세제 우리가 근로장려를 할 수 있잖아요. EITC 제도를 예, 통해서 예. 그런 식으로도 얼만큼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임금 지원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다 올리는 것이 그러니까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늘 문제가 됐던 차별적, 것이고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네. 그리고 OECD 국가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노동 시간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네.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비교하기 좀 어려운 것이 오히려 이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유럽 국가들 보면 단기 일자리들이 많아요. 보면 네. 시간제 일자리들이 훨씬 많대요. 한 40.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최지은 대변인 말씀 주시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52시간제라든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적절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오래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네.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노동자한테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환경 또 사회 안전망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소득계층한테는 일자리 시간을 넌 저소득계층만 특별하게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복지 혜택, 사회 안전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게 뭐 이제 실업급여 실업급여도 연장이라든지 있을 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포함되는 거겠죠. 이재명 후보 예.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기본소득?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노동에 대해서는 정말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 이해하는 노동자 출신, 그러니까 소년공 출신의 인권 변호사로서 네. 전혀 동의하기 뚜렷한 어렵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각은 차는 크지만 목표는 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좋은 대안이 함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의도 정책 발굴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